명제 중단원 프린트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전체 집합이 자연수 전체일 때 조건 x는 10 이하의 소수의 진리 집합을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조건은 참거짓이 바뀔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라고 했었죠. 이때 우리는 참에 관심이 있다. 이 문장을 참으로 만드는 원소를 모은 것이 진리 집합이라고 했어요. 10 이하의 소수는 다름 아닌 2, 3, 5, 7이 되겠죠. 여러분 1이 소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2번 다음 중 거짓인 명제는 1번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유리수가 아닌 거 맞는 말을 한 명제가 될 거고 2번 x가 1이면 1을 집어넣었을 때 포함되기만 하면 되니까 1 빼기 2는 마 1이 되어서 결국 참인 명제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거짓인 명제 찾고 있죠. 3번 2의 세제곱은 8, 3의 제곱은 9니까 8이 9보다 크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네요. 3번이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4번 10의 배수이면 10의 배수는 10, 20, 30 이런 아이들이 진리집합의 원소고 5의 배수는 5, 10, 15, 20이기 때문에 10의 배수를 5의 배수가 포함하고 있죠. 따라서 4번 역시 참인 명제가 됩니다. 마지막 xy가 실수일 때 여기까지는 xy의 범위를 알려주는 거라고 했어요. 가정 x제곱과 y제곱을 더했을 때 0이면 이 말은 이제 자주 보니까 보이죠. xy가 둘 다 0이란 뜻이고 절대값 x가 절대값 y랑 더했을 때 0인 것도 실수 조건에서 둘 다 0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가정이 결론과 완전히 같은 집합이 되기 때문에 이 명제 역시 참인 명제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이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그것의 참거짓을 말하라고 하고 있어요. 부정을 말해봅시다. 모든이 포함된 명제는 부정했을 때 어떤 으로 바뀌고 그 다음 부등식은 식 형태는 건들지 않고 부등호의 방향과 등호 여부를 바꾸는 게 부정이라고 했죠.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2x 더하기 1이 1 이하다. 어떤은 딱 하나만 있어도 된다고 했어요. 어떤 예가 있을까요? 맞아요. 실수에 0을 넣어도 좋고 음수를 넣어도 좋죠. 이 아이는 하나만 있어도 참이 되므로 부정 명제가 참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번은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 된다고 했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작거나 같다임을 반대로 하면 크다로 바뀌겠죠. 모든 실수에 대하여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전체 진리집합이 실수 전체가 돼야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럼 부등식을 풀어봅시다. 한쪽으로 이항을 하는 순간 완전 제곱식이 보이죠? x-2의 제곱이 0보다 크다가 여러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을 하나요? 딱 하나라도 안 되면 거짓말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누가 봐도 거짓이에요. 왜? 0과 같아지는 순간이 있죠? 그럼 반례를 들어봅시다. 실수인 2는 모든 실수 안에 있지만 하지만 이 부등식에 넣었을 때 0이 되어서 0이 0보다 크다라는 거짓말을 만드는 반례가 되겠죠. 따라서 이 모든을 포함한 명제가 진리집합이 전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인 명제야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4번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라고 하네요. 1번 역은 가정과 결론을 바꾸는 것. 가정 3의 약수이면 결론 12의 양의 약수이다. 를 뒤집어 엎어볼게요. 역은 x가 12의 양의 약수이면 결론이었던 i를 먼저 씁니다. 이때 가정을 결론 이치로 x는 3의 양의 약수이다. 라는 새로운 명제가 생겼어요. 이 명제의 참거짓은 가정의 집합이 가정이 된 아이들이 결론에 모두 포함이 돼야 하는데 여러분 12의 양의 약수는 무려 1, 2, 3, 4, 6, 12 6개나 돼요. 3의 양의 약수인 1, 3에 절대 다 포함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 아이는 여기 거짓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대우를 얘기해 봅시다. 대우는 역으로 뒤집은 걸 각각 부정해 봅시다. x가 12의 양의 약수가 부정 아니면 그렇다면 x는 3의 양의 약수가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명제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아닌 걸 보긴 어렵지만 우리 대우는 늘 원래 명제와 참거짓을 똑같이 같게 갖는다고 했었죠. 즉 여러분들 3의 양의 약수는 1, 3 원래 명제에서 12의 양의 약수는 아까 구한 대로 6개 1, 3을 모두 포함하고 있죠. 원래 명제가 참이므로 보나마나 대우는 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와 명제는 탄력적으로 내가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참거짓을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2번, 두 집합 A, B에 대하여 여기까지는 A, B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결론 A, Q, B가 A다. 즉 뒤집어 엎는 역은 두 집합 A, B에 대하여 결론 A, Q, B가 A이면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라는 게 여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A랑 B의 교집합이 A가 돼야 하는 상황은 어떤 거라고 했었을까요? 맞습니다. B 안에 A가 쏙 포함되는 상황이라고 했었죠. 즉 우리가 말하는 이 조건은 A가 B에 들어가 라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과 결론이 완전히 일치하는 참인 명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우는 이 역으로 만든 애를 부정하면 된다고 했었죠. 즉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가 B와 교집합을 했을 때 A가 안 되면 A는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라는 명제인데 이건 역시 아닌 대우를 보기보단 원래 명제의 포함관계를 보는 게 훨씬 수월하죠.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당연히 A, Q, B는 A가 된다는 것. 원래 명제가 참이므로 대우 명제가 참임을 알 수 있습니다. 4번은 역과 대우만 말하면 되지만 참거짓도 한번 판단을 해봤어요. 다음 5번입니다.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조건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는 P와 Q의 양쪽 방향의 화살표를 체크 해야 한다고 했죠. P 조건은 X가 1인 것이다. 또 Q 조건은 인수분해가 되니까 여기에 있는 X 값이 마육과 1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은 Q집합에 있으니까 오른쪽 화살표는 오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 방향으로는 포함이 될 수 없죠. 왜? 마육은 이쪽에 가정 부분에 있지만 결론 부분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대 화살표가 불가능하므로 P 입장을 지금 보고 있어요. P는 Q에게 화살표만 주고 있으니까 1번 P는 Q이기 위한 충분해서 주자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P 조건은 X 더하기 Y가 0, 즉 X가 마 Y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번에 한번 해볼까요? X랑 Y를 더했을 때, 즉 부호가 서로 다른 관계이기만 하면 되는데 얘는 X가 0이고 Y가 0, 둘 다 0인 상황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요. 여기 너무 많은 예가 있죠, 여러분. 1이랑 마일인 경우, 2랑 마이인 경우 이 모든 아이들은 둘 다 0이 되지 않습니다. 즉 오른쪽으로는 포함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X, Y가 둘 다 0이라면 둘이 더했을 때 0이구나를 참으로 만들죠. 따라서 이쪽 반대쪽 방향의 화살표는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우리 P 입장에서 화살표를 이번에는 받기만 하고 있어요. 따라서 두 번째는 P는 필요해서 받아야 돼.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기억을 하기로 했었죠. 첫 번째는 충분, 두 번째는 필요 조건이 되겠네요. 다음 6번입니다. 6번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빈칸 채우기.
다음은 A와 B가 둘 다 1보다 큰 수일 때 이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떤 부등식이 큰지 작은지를 볼 때는 좌변과 우변을 뭐해서? 그렇죠. 뺐을 때 그 아이가 양수면 그대로 왼쪽에 있던 애가 크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했었죠. 따라서 첫 번째 줄부터 가볼게요. 이 아이가 성립함을 보이는 것은 다시 말하면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을 뺐을 때 0보다 큼을 보이면 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즉 기억은 동일하게 A 더하기 B고 이제 분배를 해보면 그리고 마 A 썼으니까 니은에는 마 B를 쓰면 되겠네요. 즉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므로 니은 부분에는 B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항을 조금 조정을 한 것을 보니 뭔가 묻기를 시전하려고 해요. 우리 조건에서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크다는 걸 이용하기 위해 지금 공통항을 쳐다봤더니 여기 두 개 항에서 A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따라서 A로 묶는 순간 B-1이 나오는데 뒤에 있는 친구들도 마이너스로 묶으면 B-1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서 수분해를 이용해 B-1로 묶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에는 B-1을 집어넣으면 A가 1보다 크고 B도 1보다 크므로 A 빼기 1은 0보다 크겠죠. 이항. 역시 B-1도 0보다 크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양수와 양수를 곱한 거니까 당연히 이 친구가 양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계속 같았던 원래 식인 이 아이가 0보다 크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결론 A와 B가 1보다 클 때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7번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다음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고 거짓인 것에는 반례를 들어보자 라는 거네요. 1번 음수이면 x의 절대값은 마x이다. x가 음수이면 가정 결론 끊어요. 그렇다면 x의 절대값 여러분 어떻게 해지해요? 음수일 때 마x 달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참인 명제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절대값에 대한 걸 명제로 만든 거예요. 2번 A와 B를 곱했을 때 0보다 크다면 둘 다 0보다 크니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뭔가요 여러분? 거짓입니다. 왜요? 우리가 곱했을 때 양수인 것은 풀도 있지만 마도 있겠죠. 즉 반례를 잘 들어보면 A와 B 둘 다 음수인 숫자 하나를 두면 둘이 곱했을 때 가정이 양수, 가정은 만족했지만 결론을 불만족했겠죠. 따라서 7번에 반례를 하나 들었습니다. 3번 A와 B가 같고 C가 D보다 크면 여기까지가 가정이죠. AC의 곱과 B와 D의 곱이 같니? 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C가 D보다 클 때 같은 숫자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니? 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바로 찝찝해야 돼요. 거짓이죠. 왜? 부등식에서는 같은 수를 곱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려면 그렇지 양수여야 되는 걸 알 수 있죠. 즉 반례 하나를 들자면 어떤 애 A와 B를 마 1로 드는 순간 C와 D가 부등호 방향이 음수를 곱하는 순간 반대로 뒤집혀야 합니다. 또는 0이어도 여기 등호가 없기 때문에 불만족을 하겠죠. 그래서 3번은 가정은 만족하되 결론이 불만족한 반례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명제에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즉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포함된다로 생각하라고 했죠. P에 있는 부등식이 Q에 있는 부등식에 포함이 되려면 미지수가 없으므로 Q집합을 먼저 그립시다. 그러면 P, 마이부터 A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마이는 여기가 확실하고 A가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Q 안에 다 들어갈 수 없겠죠. 즉 2보다 왼쪽에 A가 위치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래야 P가 Q 안에 쏙 들어갑니다. 즉 우리의 크기 비교는 누구와 누구? 그렇지. A와 2의 크기를 비교하면 됩니다. 즉 A가 2보다 작으면 되는데
등호를 꼭 캐치하라고 했어요. A가 점점 커져서 2와 완전히 같아져도 역시 P는 Q에 포함이 되나요? 네, Q에도 이미 2가 있기 때문에 등호를 넣어도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양수 A의 최대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A는 2 이하이면서 0보다는 큰 2 부등식의 값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최대값은 2가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명제 부정해 볼까요? 어떤 명제 부정은? 그렇지. 모든 x에 대하여. 그 다음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거나는 또는을 의미하는 거였죠. 즉 x가 마이보다 작거나 같았으니까 부정하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그리고 x가 3보다 크다의 부정은 x가 3 이하여야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니까 동시 범위를 찾아야 해요. 마이너스 2보다 크면서 3 이하인 부분은 5 사이 범위로 나타낼 수 있죠. 즉 이 아이를 깔끔하게 마이너스 2, 3 이하 사이 범위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이렇게 표현한 식이 어디 있나요? 네, 5번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9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10번. 명제의 역이 참이래요. 그럼 역을 써봅시다. 역은 가정과 결론 뒤집이니까 not Q이면 P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 돼버렸다는 거죠. 이제 이 명제를 새롭게 한 명제로 보면 이 빨간색의 누구도, 그렇지, 대우도 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대우까지 생각하느냐? not Q이면 P이다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렇다는 건 이 명제의 대우도 참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얘가 여기라는 건 살짝 지우고 이 명제의 대우는 또다시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면서 부정을 해야 하니까 누구부터 시작? 그렇지. not P이면 not Q의 not, 그러니까 다시 Q가 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항상 어떤 명제의 참은 대우 명제까지 따라온다 라는 걸 잊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이 아이는 있나요? 네, 1번에 있죠. 따라서 10번은 대우를 이용해서 1번을 찾아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11번은 세 조건이 나온 것으로 보아 3단 문법에 강한 향이 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명제의 참을 두 가지를 알려줬는데 우리는 두 개가 아니라 몇 개를 아는 것? 네 개를 아는 것입니다. 왜? 대우 명제도 항상 명제와 짝을 이룬다고 했죠. P이면 Q이다의 대우는, 그렇지, not Q이면 not P이다. 또 R이면 not Q이다의 대우는 누구? 그렇지, Q이면 not R 이다가 모두 참이 되어서, 자 우리 이제 엮을 수 있는 애들을 엮을게요. 처음에 알려준 P이면 Q이다 에서 다시 Q이면 not R이 되므로 이렇게 3단 논법에 의해 P이면 Q도 되지만 P이면 누구도 된다? 그렇지, not R이다 라는 것도 결론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 더 해보면 R이면 not Q이다 라는 명제로부터 not Q이면 not P이다 라는 명제까지 도달을 할 수 있겠죠. 대우를 이용해서 이렇게 두 갈래의 길을 얻었습니다. 이걸 우리 진리집합으로 표현해보면 P가 Q에 포함되고 R의 여집합에 포함되고 두 번째 줄에서는 R이 not P, 즉 Q의 여집합에 포함되고 P의 여집합까지 포함 관계를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으므로 1번, P가 Q의 여집합에 들어가나요? 아니요. P는 Q에 들어가니까 안 되고, P는 R에 들어가나요? 아니요. R의 여집합이니까 안 되고, P가 R의 여집합에 들어간다고? 네. 이렇게 포함 관계를 가지므로 3번이 정답이고, 4번, R 역시 Q의 여집합에 들어가니까 Q는 안 됩니다. 또 R은 P의 여집합에 들어가니까 P의 포함도 아니 되겠네요. 오직 정답은 3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2번입니다.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찾으래. 즉 조건 P와 Q가 완전히 같은 진리집합을 갖는 양쪽 방향 화살표를 찾으라는 거지.
자, 그러면 기니들이에 대해서 화살표 방향을 체크해 봅시다. 일단 기억. P의 범위가 A로 예쁘게 정해져 있는데 부등식을 풀면 한쪽 숫자 넘기고 양쪽에 2분의 3을 곱하면 그렇지. A가 3보다 작다라는 P의 조건이 나오고 Q의 조건은 3A가 3보다 작으니까 A가 1보다 작죠. 자, 수직선에 그려보면 3보다 작은 P가 1보다 작은 Q를 포함하고 있죠. 즉 P는 Q에 포함이 되지 않지만 Q는 P에 포함이 되므로 P는 P 입장을 보고 있어요. Q이기 위한 단순한 필요 조건만 됩니다. 우리가 찾는 건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이 아이는 아니 되겠죠. 니은 어떤 두 수를 곱했을 때 양수이면 제곱해서 더해도 0보다 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둘을 곱해서 양수인 것은 어떤 상황이 있다고 했나요? 맞습니다. 둘 다 양수이거나 또는 둘 다 음수이거나가 되겠죠. 즉, 이 아이와 이 아이, 양수와 양수를 제곱하면 당연히 더했을 때 양수. 음수와 음수를 제곱해도 0이 아니기 때문에 양수가 나오겠죠. 따라서 오른쪽 방향 화살표는 맞는 말이 되겠고, 반대로 제곱해서 더했을 때 0보다 크면 항상 둘 아이의 숫자의 부호가 같나요? 그거는 아닙니다. 파란색의 발레를 들어보면 한쪽이 양수고 다른 한쪽이 음수여도 제곱해서 더했을 때 양수가 됩니다. 하지만 둘 다 같은 부호는 아닐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니은은 화살표를 주고만 있기 때문에 충분 조건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찾는 필충은 아니니까 답이 될 수 없겠고, 다음 디귿은 a 플러스 루트 2b는 0이고 이때 다시 문제를 살펴보면 a, b는 여러분 실수입니다. 실수 조건에서 디귿 a 더하기 루트 2b가 0이려면 우리가 각각이 0인가? 라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런가요? 네, 아닙니다. 발례를 살펴보면 a를 루트 2로 잡고 b를 마일로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루트 2 빼기 루트 2가 되니까 0이라는 가정은 만족하지만 둘 다 0인 것 아니므로 불가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는 괜찮아요. 둘 다 0이면 0 더하기 0이니까 0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서 반대 화살표는 가능합니다. 즉 P가 화살표를 이번에도 받고 있기 때문에 디귿 역시 필요 조건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아마 리을이 답일 텐데 확인을 해봅시다. A랑 B를 곱했을 때 0이고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A랑 B 중에 하나는 반드시 0이어야 된다. A는 0 또는 B는 0이라는 건데 둘 중에 하나가 0이고 동시에 더했을 때 0이어야 돼요. 여기까지만 하면 또는 있지만 얘들아 하나가 0이 되었어. 그럼 무슨 다른 비수를 더했을 때 0이려면 B도 그렇지 0이어야겠지.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이고 동시에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둘 다 0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도 같은 집합이므로 참이 되어 리을이 드디어 우리가 찾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다음 13번을 풀어보겠습니다.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는 것은 P가 Q에게 화살표를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되므로 Q가 P에 모두 포함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조건을 보면 Q는 2x 더하기 a가 0, 즉 x가 마이너스 2분의 a 라는 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값이 P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그렇지 대입을 해볼 수 있겠죠.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3은 0이 되므로 정리하면 a의 값을 인수분해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a는 마3 또는 1,
두 가지 값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다음 14번입니다.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즉, P가 Q에 포함이 돼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화살표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부등식은 수직선 위에 그리면 좋다고 했으므로 P를 먼저 그릴게요. 포함되어야 하는 P를 2부터 A 등호 여부 확인하고, 그 다음 Q는 B부터 13까지니까 13은 이렇게, B는 이렇게 가져야지만 P 집합을 모두 Q가 포함되게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B와 2를 A와 13을 비교하면 좋겠죠? 자, B는 2보다는 작아야 하는데 이때 등호를 꼭 체크하라고 했어요. B가 2와 같아지면 2와 같이 Q가 되는데 둘 다 등호가 없으므로 P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죠. 따라서 B는 2 이하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A는 2보다는 크고 또한 13보다는 작아야 한다는 부등식을 쓸 수가 있는데, 이때 A는 13과 어때도 될까요? A가 쭉쭉쭉 움직여서 같아도 되는지를 확인합시다. 이렇게 P가 돼버리면 Q에 13이라는 값이 포함이 될 수가 없겠죠. 왜? 안쪽에 있는 집합이 13이 막혀 있으면 없는 것보다 더 커지니까요. 따라서 이곳에 13은 등호로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B와 A의 범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A 더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해보면 당연히 자연수 A, B에 대하여 클수록 최대, 더했을 때 최대가 되겠죠. B의 최대값은 2고 A의 최대값은 자연수 12가 되므로 A 플러스 B의 최대값은 그 최대값을 더한 1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15번입니다. 15번은 조건 PQRS가 각각 주어져 있을 때 P는 Q이기 위한, R은 S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보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PQ 사이의 관계, RS 사이의 화살표 관계를 알아보면 어떤 조건인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P, A와 B의 교집합이 A와 C의 교집합과 같다면, 둘이 같다면 B와 C는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 이것은 거짓입니다. 왜냐? 집합의 교집합을 할 때 반례를 들어보면 A 집합이 공집합이기만 하다면 B 집합이 1, 2, 3이고 C가 4, 5여도 공집합과 교집합하는 것은 언제나 공집합이라고 했죠. 즉 가정은 만족했지만 두 BC가 같다는 결론은 얻지 못하기 때문에 B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서로 다른 집합을 잡고 A만 공집합으로 잡으면 가정은 만족하나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적당한 반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B랑 C가 같은 상태에서 동일한 A 집합을 교집합한다면 B와 C가 같을 때 A라는 집합을 교집합하면 당연히 결론이 같겠죠. 따라서 반대 방향은 맞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문제에서 P 입장에서 화살표를 Q에게 받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빈칸에는 필요 조건이 들어가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R이면 S인지 확인해 봅시다. A와 B의 교집합이 C라면, 즉 무슨 말이냐? 그림,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A와 B의 교집합이 C집합이 된다면 이 C는 A에 포함되고 또 이 C는 B에 포함되겠죠, 여러분. 따라서 S로 가는 방향의 화살표가 옳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C가 A에도 포함되고 C가 B에도 포함이 된다면 A와 B의 교집합이 C가 다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교집합 부분보다 C를 더 조그맣게 이렇게 한다고 해도 C집합은 A에 들어가고 C집합은 B에도 들어가는 걸 모두 만족하지만 반대로 C집합 자체가
교집합 전체를 이루지는 못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역방향은 참이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R이 S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보니까 화살표를 주고만 있죠. 따라서 두 번째에 들어갈 말은 충분 조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그렇다면 필요, 충분, 인 2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다음 16번입니다. 이 문제는 한쪽 면에는 숫자, 다른 쪽 면에는 영문자가 적혀있는 카드 4장이 있대요. 즉 얘와 얘의 뒷장엔 영문이 써 있을 거고 이 친구 뒷장에는 숫자가 써 있겠죠. 이때 명제, 홀수가 적힌 카드의 다른 쪽 면에는 결론, 자음이 적혀 있다 라는 명제가 참인지를 확인해야 한대요. 자, 이게 참이려면 가정이 결론에 도달해야 된다는 걸 봐야 하기 때문에 첫 번째, 바로 알 수 있는 건 홀수가 적힌 카드를 확인해서 결론, 자음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까 선택해야 할 카드는 5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명제가 참일 때는 대우도 자동 참이라고 했죠. 써봅시다. 자음이 적혀 있다의 반대, 부정은 모음이 적혀 있는 카드의 다른 쪽 면에는 그러니까 모음이 적혀 있는 카드라면 결론 이 I를 부정해서 써야겠죠. 홀수가 적히지 않았다. 즉 무엇이 쓰였다? 짝수가 적혀 있다 라는 말로 대우를 쓸 수 있어요. 즉 대우가 참인지를 확인하려면 어떤 면을 확인해야 된다? 그렇죠. 모음이 적혀 있는 면을 확인해서 가정을 만족한 상태에서 그 아이가 짝수가 적힌지를 확인해야겠죠. 따라서 두 번째 선택해야 할 카드는 모음이 적혀 있는 I 카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17번입니다. 양수. 이때 최소값 느낌이 물씬 나는 이것은 절대 부등식 중에 산술 기하 평균을 쓰는 것임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우리가 보여야 할 부등식이 25 이상임을 보여야 하니까 좌변의 식을 먼저 예쁘게 전개를 해보면 6ab 그리고 이렇게 약분이 돼서 9가 되고 또 이쪽을 전개해보면 4 더하기 ab분의 6이 됩니다. 즉 6ab 더하기 ab분의 6 더하기 13이라는 것인데 13은 일정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최소값을 구하면 거기에 13을 더한 값이 최소값이 되겠죠. 즉 이 부분에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할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에서 A와 B가 양수면 A와 B를 곱한 AB도 양수이기 때문에 6AB도 양수, 또 양수와 양수를 나눈 AB분의 6도 양수가 되겠죠. 따라서 6AB 더하기 AB분의 6 그리고 13은 일정한 값으로 두고 이 파란색 식에 산술기하 평균 절대 부등식을 적용하면 이 루트 6AB와 AB분의 6의 곱 그리고 플러스 13 이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수인 6AB, AB를 약분하면 루트 36이 되어 26 곱하고 더하기 13 즉 25 이상이라는 걸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산술기하 평균은 등호를 중시한다고 했었죠. 등호가 성립하는 것은 바로 이 아이와 이 아이가 같아지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6AB분의 AB분의 6과 같아지는 것. 등호는 양쪽에 6을 나누고 AB를 곱하면 AB의 제곱이 1이므로 둘 다 양수인 AB는 플마 1 중에 플러스 1밖에 될 수 없겠죠. 즉 등호는 AB의 곱이 1일 때 성립한다 라고까지 써주시면 완벽한 증명 문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8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의 삼각형에서 AH와 BH가 수직 조건을 만족했을 때 이건 조건 이미 성립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AB와 AC가 같지 않으면 BAH 이 부분과
CAH 이 부분도 같지 않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때 이 명제를 귀류법으로 보이라고 하고 있네요. 그럼 이번엔 결론을 부정해 봅시다. 귀류법은 결론을 부정했을 때 부정인 명제가 모순이 발생해 거짓임을 밝힘으로써 원래 명제가 참임을 보이라고 했었죠. 즉 결론을 부정하면 각 BAH와 각 CAH 이게 결론, 가정 결론이니까 이라 가정합니다. 각 BAH와 CAH가 같다는 것은 요각의 크기와 요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때 처음 조건에서 AH와 BH가 수직이므로 각 BHA와 각 CHA는 보는 것과 같이 직각 90도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또 AH는 삼각형 ABH 그리고 ACH의 공통으로 들어있는 공통변이에요. 즉 삼각형 ABH와 삼각형 ACH의 공통인 변이 됩니다. 이런 맥락 중학교 때 합동을 볼 때 많이 썼었죠. 지금 우리가 한 조건에서 이 두 삼각형이 각 하나가 같고 또 각 하나가 같고 또한 공통변의 양 사이드 각이 같다는 ASA 합동 조건을 모두 만족했어요. 즉 공통인 변이므로 삼각형 ABH와 삼각형 ACH가 ASA 합동이야 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합동인 삼각형에서는 모든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AB와 AC의 길이가 같다라는 상황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의 가정 AB가 AC와 같지 않다는 것에 모순이 발생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처음 결론을 부정한 것이 잘못된 것이므로 각 BAH와 각 CAH는 같지 않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19번입니다.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어떤이 포함된 명제가 되겠네요. 이 아이들이 0부터 2 이하이다 라는 조건을 만족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명제에서 어떤이라는 것은 요 부등식에 해당하는 한 x라도 요 안에 들어있기만 하면 참이 된다고 했었죠. 좀 상황을 살펴보면 0부터 2까지 라는 이곳에 k-1부터 k 플러스 3까지라는 아이가 뭐 이런 식만 아니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걸쳐서 포함이 되면 그런 x가 존재만 하면 이 아이는 참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상황은 이렇게 꺾여서 존재를 하던지 아니면 이렇게 꺾여서 존재를 하던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첫 번째 경우는 경계를 이 아이와 이 아이로 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이 왼쪽에 시작하는 값이 0을 기준으로 작은 것과 큰 것의 경우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k-1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그리고 두 번째 k-1 0보다 작은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k-1이 0 이상이라면 뭐 여기에 있어도 되고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이렇게 쭉 가도 되지만 이런 식도 가능하겠죠. 존재만 하면 돼요. 즉 k-1이 요 사이에만 존재를 하게 되면 이쪽으로 일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x가 무조건 존재를 하겠죠. 즉 그림을 그려보면 k-1의 위치가 요 사이에 있고 뭐 그 다음 k 플러스 3은 2보다 작던지 크던지는 상관없어요. 즉 이 아이의 범위만 신경을 써주면 되겠죠. 즉 0부터 2까지 사이에 존재를 해야 하는데 이때 등호를 살펴보면 k-1이 0과 같아지는 경우에는 당연히
0이 무조건 하나라도 존재하기 때문에 등호를 넣어도 되고 2랑 같아지는 경우에도 2부터 시작하는 순간도 어떤 실수 x가 2로 하나 존재하겠죠. 즉 이곳에도 등호를 포함해도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k의 범위는 1을 모두 더하면 1부터 3까지인데 이때 우리의 시작이 0 이상이었는데 이건 역시 1 이상을 만족하므로 1 이상이면서 동시에 1부터 3까지의 교집합, 공통은 바로 이것 자신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 경우에서 나온 해가 1부터 3까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k-1이 0보다 작다면 k-1이 이곳에 있겠죠? 그럼 이때는 k 플러스 3의 위치가 매우 중요해요. 왜냐? 이렇게 k 플러스 3의 끝이 여기서 종결이 돼버리면 어떤 실수 x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이렇게 커져서 존재하는 x값을 만들어줘야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k 플러스 3은 2보다 큰 것도 상관이 없겠죠? 이만큼이나 포함을 하기 때문이에요. 즉 2의 경계에는 관심이 없고 k 플러스 3의 위치가 단순히 0보다 오른쪽에만 있으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k 플러스 3이 0보다 크면 되는데 등호를 살펴보면 0과 같은 순간에도 이렇게 어떤 x, 0이 존재하므로 같아져도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어떤이란 명제는 아주 허용적이라고 했어요. 딱 하나만 있어도 되니까요. 즉 k의 범위가 마이너스 3 이상이기만 하면 되는데 이때 마이너스 3 이상이면서 동시에 시작 버튼이 k-1이 0보다 작은 거였죠. 즉 k가 1보다 작으면서 동시에 마3 이상인 경우를 찾아야 하므로 한 번 더 그려주면 마3 이상 1 미만인 공통 이곳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찾은 해도 해가 되고 여기서 찾은 해도 해가 되므로 이 두 아이는 뭐 한다? 그렇죠. 합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험 범위에서 했던 부등식 해법이에요. 즉 마3부터 1까지 뚫렸던 것을 1을 막고 다시 3까지 가능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구하는 k의 범위는 마3부터 3까지가 되고 이 안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등호 둘 다 있을 때는 빼서 플러스 1개만큼 하면 개수가 된다고 했죠. 즉 7개가 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번입니다. 두 조건에 대하여 n은 자연수, x, y, z는 실수일 때 다음 중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것을 찾으라고 하고 있어요. 즉 P와 Q의 관계에서 P가 화살표 충분은 되지 않지만 화살표를 받는 필요만 되는 것을 찾으라고 하고 있죠. 1번부터 확인을 해봅시다. P, A 합 B가 A다. 이것은 A와 B를 합했을 때 완전히 A가 되려면 그렇죠. B가 A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P 조건은 다른 말로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B차 A가 공집합이라는 것은 B에서 A만큼의 공통을 제외했을 때 공집합이 되려면 이건 역시 많이 봤던 거예요. B가 A의 부분집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따라서 PQ는 결과적으로 같은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1번은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완전히 같은 집합이기 때문이죠. 2번. 이번에는 n제곱이 12의 배수인 것과 n이 12의 배수인 것의 관계를 볼까요? P가 n제곱이 12의 배수라면 n은 12의 배수라는 방향부터 살펴볼게요. 이것은 여러분 제곱수가 12의 배수라고 해서 원래 수가 12의 배수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 n이 6인 경우 n제곱, 즉 36은 12의 배수이지만
하지만 가정은 만족했지만 n 자체가 12의 배수인 것은 아니죠. 따라서 P이면 Q이다는 화살표 방향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반대로 n이 12의 배수라면 n을 2번 곱한 i는 12의 배수가 된다는 건 당연한 말이죠. 따라서 이쪽 방향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 P에서 화살표를 주지 않고 Q에서 화살표를 받을 수 있는 관계를 찾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3번도 살펴볼게요. P, X, Y, Z가 곱했을 때 0이 아니라는 것은, 이것은 이 셋 중에 여러분 0이 단 하나라도 발생하면 곱했을 때 무조건 0이 돼버리죠. 따라서 이 얘기는 X도 0이 아니고, 그리고 Y도 0이 아닐 뿐만 아니라 Z마저 0이 될 수 없어 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Q 조건도 X, Y, Z가 모두 아니다 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완전히 P와 Q의 진리집합이 같은 집합이 되겠죠. 따라서 3번은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번 P, 제곱했을 때 더한 실수들이 0이 된다는 것은 세 개도 마찬가지예요. 셋 다 모두 0이야 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P 조건은 X, Y, Z가 모두 0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Q는 여러분 혹시 정말 선생님 만나자마자 처음에 다항식을 배웠을 때 이 아이를 선생님 스페셜이라고 불렀는데 기억이 날까요? 이 친구는 다름 아닌 XY의 제곱, YZ의 제곱, Z-X의 제곱들을 모두 더해서 2분의 1 한 것이었어요. 이 아이를 실제로 전개하면 이렇게 완전제곱식을 전개할 수 있는데, 이때 X제곱도 2개, Y제곱도 2개, Z제곱이 2개, 그리고 2xy, 2yz, 2xz 순으로 마이너스 2가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2분의 1로 나누는 순간 이 식이 나온다는 것을 이전에 다항식 부분에서 학습했어요. 즉 이것이 좌변이므로 이 값이 0이라는 것은 역시 실수의 제곱들의 합이 0이 된다는 말과 같아서 이번에는 안쪽에 있는 값들이 각각 0이 되어야 합니다. x 빼기 y가 0이고 y 빼기 z가 0이고 z 빼기 x가 0이라는 것은 결국 x와 y, y랑 z 값들이 모두 같다는 것을 의미하죠. 즉 P이면 Q이다. P에서 x, y, z가 모두 0으로 같다면 당연히 x, y, z가 같은 값에 포함이 되니까 P이면 Q이다. 충분은 만족을 하고, 하지만 반대로 x, y, z가 같다고 해서 세 개 다 0이라는 건 안 될 말이죠. 왜요? 2라는 값도 같은 것이지만 셋 다 0인 건 아니니까요. 따라서 4번은 충분 조건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건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거니까 4번 역시 답이 될 수 없고, 마지막 5번. 5번은 x, y, z의 절대값이 각각하게 절대값과 같은 상황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잠깐 살펴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라도 부호가 다른 이런 아이가 생긴다면 여러분 이 값은 계산했을 때 4가 되죠. 자, 그럼 각각의 절대값 1과 마이와 3의 절대값을 했을 때 크기를 보존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세 수를 더한 절대값과 각각의 절대값이 합이 같다는 것은 이 세 가지의 부호가 모두 풀풀풀 또는 마마마로 같아서 크기의 관계에 줄어듦이 없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P의 의미는 조금 어려웠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X와 Y와 Z의 부호가 같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때 0은 당연히 되겠죠. 0이면 000이니까 절대값의 합이 같을 테니까요. 따라서 P의 조건이 진리집합이 셋 다 0 이상이거나 셋 다 0 이하여야 돼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Q는 XY와 YZ와 ZX를 더했을 때 0 이상이면 된다는 것인데,
자, 우리 살펴볼까요? 화살표. P이면 세 가지의 부호가 모두 같으면 당연히 두 개씩 곱한 친구들도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가 되겠죠? 즉, 셋 다 더했을 때 역시 0 이상이 되므로 충분 조건은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Q에서 세 수의 곱의 합이 0 이상이라면 모두 같은 부호를 갖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왠지 아닐 것 같죠? 뭔가 한쪽이 더 크기만 하면 양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된다는 사실을 발례를 통해서 깼습니다. 기준을 XY를 조금 키울까요? X와 Y의 곱을 조금 10으로 늘리고 Z의 값을 1 정도로 부호를 다르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가정 XY, YZ, ZX의 합은 10, 마오, 마이가 돼서 3으로 0 이상을 만족하지만 역시 부호가 다른 상황에서는 X, Y, Z의 절대값은 2 더하기 5 마이너스 1이라서 6으로 줄어들어 버리고 각각의 절대값을 했을 때는 크기 보존 2 더하기 5 더하기 1이 되어 8이 되므로 같지 않다라는 좋은 발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 역시 충분 조건이고 필요 조건은 되지 않으므로 2번에서 화살표 방향 충분은 되지 않지만 필요만 됐던 것 오직 2번만이 20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1번입니다. 21번 유형은 공기업 준비 NCS 문제에서도 간혹 나오는 문제인데 준우, 현주, 지우는 각각 서울, 부산, 광주 중 서로 다른 도시에 살고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이야기 중 한 사람만 진실을 말하였다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서울, 부산, 광주에 살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라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이게 뭔 소리야 싶겠지만 이 문제 해법은 표를 잘 그려서 논리적으로 맞는지 여부를 체크하기만 하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선생님 한번 서울에 사는 사람, 부산에 사는 사람, 광주에 사는 사람을 누가 되는지의 표를 그릴 거예요. 이때 실제 사는 도시별로 위쪽에 쓰고 아래쪽 왼쪽에는 진실을 말한 사람의 이름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우가 3번이 나오겠죠. 준호가 진실을 말한 경우, 현주가 진실을 말한 경우, 지우가 진실을 말한 경우 이렇게 3가지 상황에서 단 한 사람만 진실이라는 얘기는 두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 이 표를 채워서 한번 각각 살고 있는 지역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이 3사람은 반드시 서로 다른 도시에 살아야 한다는 거 한 번 더 체크할게요. 일단 준호의 말이 진실인 상황에서 나는 서울에 살고 있다. 그럼 준호는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 되겠죠? 따라서 현주의 말 그리고 나머지 지우의 말은 거짓말이 돼야 돼요. 나는 서울에 살고 있지 않다가 거짓이라면 이 아이의 누구? 그렇죠. 부정은 참이 돼야 하겠죠. 이 아이를 부정하면 나는 서울에 살고 있다라는 말이 돼요. 즉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 현주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각 서로 다른 도시에 3사람이 살아야 한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경우 준호가 진실을 말했을 때 모순이 발생하죠. 즉 준호의 경우는 불가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현주가 진실을 말하고 있을 때는 나는 서울에 살고 있지 않다가 되기 때문에 현주가 부산 또는 광주에 살아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주를 제외한 준호와 지우가 거짓말을 해야 하므로 준호가 서울에 살고 있다는 것의 부정, 준호는 서울에 살고 있지 않다가 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준호도 현주도 서울에는 살면 아니 되겠죠. 즉 지우만이 서울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캐치할 수 있고 이때 지우의 말도 참이 돼야 하므로 지우의 말도 거짓말이 돼야 하므로 지우의 부정인
나는 광주에서 살고 있다가 참이 돼야 해요. 즉 광주에 살고 있는 것도 지우가 되고 서울에 살고 있는 것도 지우가 돼야 하므로 두 번째 현주가 진실을 말한 상황도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지우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나는 광주에서 살고 있지 않다 라는 말이 참이 되므로 지우는 서울 또는 부산에 살고 있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머지 준호와 현주는 거짓이어야 하기 때문에 각각 부정을 만족해야겠죠. 즉 준호는 서울에 살고 있지 않고 현주는 서울에 살고 있어야 하니까 현주를 서울에 살게 해줍시다. 그러면 지우가 광주에 살고 있지 않고 준호가 서울에 살고 있지 않다를 모두 만족시키려면 지우는 광주가 아닌 남은 자리 부산에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즉 지우는 부산, 나머지 광주에 준호를 넣으면 준호 역시 서울에 살고 있지 않다는 말도 만족하고 현주에 나는 서울에 살고 있다도 만족하고 지호의 진실 나는 광주에 살고 있지 않다도 만족하게 되므로 우리가 찾는 서울, 부산, 광주에 살고 있는 사람을 차례대로 나열하면 바로 현주, 지호, 준호, 순서로 나열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AB가 자연수일 때 다음 명제가 참임을 대우를 이용하여 증명하라고 되어 있죠. 지금 명제가 A와 B의 합이 홀수이면 A, B 중 하나는 짝수이고 다른 하나는 홀수이다 라는 명제예요. 가정과 결론을 끊으면 A와 B가 홀수이다가 가정, 결론이 A와 B 둘 중에 하나는 짝수, 하나는 홀수가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이 명제를 대우로 바꿔봅시다. A, B 중 하나는 짝수고 다른 하나는 홀수를 부정하면 A, B는 둘 다 그렇죠. 짝수이거나 둘 다 홀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둘 다 짝수이거나 둘 다 홀수이면 이 부분을 부정하면 A와 B의 합이 홀수가 아니다. 즉 짝수가 된다. 라는 명제가 참임을 보이는 것으로 문제가 바뀌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대우 명제를 증명해 보도록 합시다. A, B가 둘 다 짝수거나 홀수 두 가지 경우가 있으므로 경우를 나누겠습니다. A와 B가 둘 다 홀수인 경우를 해보도록 할게요. 홀수의 표현법은 짝수 2K에서 1을 제외하면 된다고 했었죠. B 역시 2L 빼기 1 이렇게 표현을 하면 K와 L을 자연수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A와 B가 모두 홀수로 표현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볼 것은 그렇죠. A와 B의 합이 짝수인지를 봐야 하기 때문에 A와 B를 더해 봅시다. 2K-1과 2L-1을 더하면 2K 플러스 2L 마이너스 2가 되어서 2로 묶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K와 L은 자연수므로 K와 L을 더하고 1을 뺀 이 친구도 자연수의 합에서 1을 뺀 자연수가 되겠죠. 즉 A 플러스 B도 자연수 곱하기 2 짝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 A와 B가 둘 다 짝수인 경우를 해봅시다. 짝수인 표현은 아주 쉽죠. A를 EM, 2의 배수, B를 EN으로 나타내서 M과 N이 자연수야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A, B가 둘 다 짝수이니까 짝수이면 A 플러스 B도 짝수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A와 B를 더하는 순간 EM과 EN을 더하면 2로 매우 신나게 묶인다는 걸 알 수 있고 M과 N은 자연수니 자연수 합은 자연수, 자연수의 2를 곱한 수는 그렇죠. 짝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A, B가 둘 다 홀수인 경우도 둘 다 짝수인 경우도 A와 B의 합이 모두 짝수이므로 우리가 찾는 이 대우 명제가 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참이므로 원래 주어진 명제도 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명제 단원, 중단원 프린트였습니다. 고생 많았어요.